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4월 18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무슨 뉴스, 지역 뉴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기 동물원에 새로운 판다들이 왔다. Zoo, pandas, habitat, 그리고 surroundings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pandas. 제가 이 단어를 10년 넘게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면서 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pandas. 어쨌든 나왔습니다. Question 2. 두 번째 지문은 광고 내용이었고요. Vacation, outdoor activities. Further. 이 단어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R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Further. International. Tour. 이 단어, tour라는 단어가 뒤에 S 들어가서 두 번 나오고 S 빠지어서 한 번 나오고 해서 세 번 나온 것 같아요. tours.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world. Part 2. 두 번째 파트 사진 묘사에서는 또 밖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This picture was taken outside. 요새 밖에서 찍은 사진이 더 자주 나오죠. 뭐가 더 많이 나오고 뭐가 더 적게 나오고 이런 확률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사진 묘사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밖에서 나온 사진, 시험 10번 중에 요즘 시험에서 밖에서 나온 사진이 8번이고 안에서 나온 사진, 안에서 찍힌 사진이 2번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이 시험을 볼 때 안에서 찍은 사진이 출제가 되면 8대2라는 게 나한테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 보러 갔을 때 안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면 나한테는 그게 10대 0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 묘사에서는 2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There are 2 men in the scene. 이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까다로울 수 있었던 시험이에요. 한 명 남자는 길다란 빗자루 같이 생긴 솔 같은 걸로 벽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물 나오는 호스 있죠. 이 호스로 벽을 벽에다가 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 묘사에서 막힐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진 묘사에 사람 행동 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았었나. 그만큼 다른 파트들에서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Cleaning A with B 하면 B를 사용해서 A를 클리닝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leaning the wall. 벽을 청소하고 있으면 cleaning the wall 하면 되고 빌딩을 청소하고 있으면 cleaning the building 하시면 되고 with 무엇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를 B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무엇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with B 부분을 아예 빼버려야 되는 거죠. 긴 brush로 청소를 하고 있었으니까 cleaning the wall with a long cleaning brush. 이 정도 표현 하셨으면 좋았고요. 또 한 명의 사람은 washing A with B.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washing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죠. washing 뭐에는 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집 청소하는 게 나오면 washing the house 이런 식으로 단어는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A와 B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washing the wall with hose 있잖아요. 이거 영어로도 hose입니다. 그래서 with a hos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됐었던 시험이에요. 사물은 초록색 아주 높은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a tall green wall이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창문도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many windows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시험이었는데 사람이 하는 행동 이외에는 묘사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Part 3, 우리 동네에 대해서 나왔고요. 4번 문제,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동네, 그 동네 요즘에 날씨가 어때? 그렇게 물어봤네요. 날씨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hot하고 cold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 날씨는 hot, 우리 동네 날씨는 요즘에 cold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지만 이 hot이나 cold라는
형용사 앞에 단어 한 개만 더 넣어줘도 유창성이 훨씬 더 뛰어나게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It's cold 라고 하는 것보다 It's pretty cold 이렇게만 해도 It's hot 하는 것보다 It's a bit hot 조금 더워 꽤 추워 요새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유창성이 더 좋게 들려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 앞에 이런 거 살짝 넣어주기 연습도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우리 동네에 어떤 종류의 대중교통이 있니?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편리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뭐 지하철, the subway, 버스, bus 이런 거를 답변을 해주시고 얼마나 편리하니? 되게 편리하다. very convenient. 아니면 뭐 not very convenient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어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6번 문제. 우리 동네에서 투어하기 좋은 곳을 하나 얘기해줘. 그리고 왜 거기가 투어하기 좋은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great art museum near where I live.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나 사는 가까운데 정말 좋은 뮤지엄이 있어. 에서 여러분들 밑줄만 바꿔주는 연습. There is a great mountain. There is a great beach. 이런 단어 하나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쪽에 이 art museum이 왜 좋은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Great art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되게 좋은 restaurants들도 많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30초의 답변 시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Part 4 보실게요. 회의 주제, 날짜, 장소 쭉쭉쭉 일정들이 나와 있고요. 7번 문제는 일정 3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정 3번의 시작 시간은 언제이며 누가 진행합니까? 일정 3번 쭉 읽어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시간 6에 내가 다른 일정이 있대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놓치는 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시간 5번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5번이면 끝나는 거죠. 모든 일정이. 이 듣기에서 나온 사람이 명시한 시간은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답변은 너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몇 시면 끝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9번 문제에서는 일정 2번의 세부사항을 다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Part 4도 쉬웠어요. Part 5 설문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어저께에도 나왔던 시험 설문조사. 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저 최근에 이 얘기를 몇 번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 요새 출제율 1위예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가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Part 6 스트레스 해소하기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입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시험의 부류이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험의 6번 문제랑 동일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혼자의 장점이나 누군가와 함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험. TOEIC 스피킹 Part 3하고 Part 6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류의 시험 중에 하나예요. 탑 3에 들어갑니다. 혼자, 함께. 자, 그래서 어저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6번 문제랑 왜 이게 동일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영상 6번 문제까지 보셨는데도 왜 이게 동일한 문제로 여겨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카운팅 하기로는 2021년에만 오늘 시험까지 해서 시험이 56개 있었어요. 56타임. 제가 한두 개 정도는 잘못했을 수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산수에 좀 약해서 56타임이 있는 걸로 제가 카운팅을 했는데 지금 Part 6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56개의 시험 중에 Part 6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아예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냐면 0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는 완전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이 시험 문제랑 이 시험 문제랑 이 시험 문제랑 이 시험 문제가 생김새는 조금 다르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범주의 문제이다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56개를 예로 들었을 때 똑같은 시험은 없지만
동일한 범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 56개의 시험은 한 20개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Part 6의 11번의 문제와 어저께 Part 3의 6번의 문제는 동일한 범주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험은요. Part 2,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묘사에서 사람 행동 묘사가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과 Part 3가 내용은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6번 문항의 질문 자체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든지 아니면 해석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난이도는 4 정도. 낮은 편, 난이도 4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평균보다 낮은 듯한 시험들이 지금 2주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험에서 다시 그 전처럼 어려운 난이도로 확 돌아갈지 아니면 당분간 이런 난이도가 유지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는 다음 주 시험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